이번 시간에는 기업기술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정요건 중 물정요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법률 규정에 따른 물정요건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물정요건 중 연구공간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물정요건 중 연구기자재 부대시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물정요건 중 연구공간은 독립공간이어야 되고, 사방이 막혀있고 또 출입문이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즉 파티션 등 이동이 가능한 칸막이를 활용한 경우에는 연구공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데요. 적용 특례로서 소기업의 기업기술연구소 등과 또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의 기업기술연구소, 또 정보처리 분야의 전담부서의 경우에는 연구공간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파티션, 책장 등 타 부서와 구별되어 있으면 연구공간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연구공간은 독립공간으로 사방이 막혀 있고 출입문이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소기업의 기업기술연구소라든가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 정보처리 분야의 전담부서는 연구소의 공간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파티션, 책장 등으로 타 부서와 구별되어 있으면 연구 공간으로 인정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연구 공간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재지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연구소의 소재지는 기업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별도의 주소지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공간 유형별 인정 기준을 살펴보면, 연구소의 사용 공간이 독립된 건물이거나 또는 한 개층 전체, 또 별도의 호실 등과 같이 다른 공간과 완전히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전체를 연구공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구소가 회사 사무공간의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른 부서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사방의 벽면을 경량 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여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었을 경우에 연구공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조, 소방 등 건축물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천정까지 벽체로 구분할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 연구소를 구분하는 벽체의 바닥은 고정되고 바닥에서 최소 2m 이상의 높이일 경우에는 연구 공간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쉽게 철거가 가능한 파티션, 간이 칸막이 등으로 구분한 경우에는 연구 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연구 공간 적용되는 특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예외 적용 대상으로는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연구 공간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이고, 그리고 소기업 연구소 등과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 기업연구소, 또 정보처리 분야의 전담부서라고 하면 벽면 전체를 독립된 공간이나 또는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부서와 칸막이, 책장 등으로 구분하고 연구개발 용도만으로 활용하는 경우 이를 연구공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구공간 면적 확보 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 연구공간 면적은 정확하게 얼마 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소 직원이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습니다. 이 연구원이 근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간이 적거나 뚜렷한 사유가 없이 연구원 수에 비해 과다한 연구 공간인 경우에는 독립공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의실 형태의 연구 공간은
독립공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연구원이 상시 근무하는 공간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공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회의실 형태란 설치된 책상이 회의용인 라운드 테이블이고 개인별 사물이나 용품을 보관할 수 없는 시설이 없으며 또 개인별 칸막이 등이 없어 완전 개방된 공간을 말합니다. 연구소 현판 부착 의무인데요. 기본적으로 연구소는 독립공간 입구에 누가 보더라도 그 장소가 연구소임을 알 수 있도록 현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연구소가 독립 건물일 경우 건물 입구 또 1층 전체를 쓸 경우 연구소가 위치하고 있는 층의 출입구, 회사 사무실의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연구소 출입문 등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또 회사 출입구라든가 건물 안내판 등의 연구소 현판을 부착하였더라도 독립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형태의 연구소는 반드시 입구에 현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또 연구소 현판은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나무 등 반영구 재질로 하여야 합니다. 연구소 명칭의 경우 현판의 연구소명과 인정받는 연구소명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또 연구소와 전담부서가 혼동되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구소의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 기술연구소, R&D센터, 연구원, 연구센터 등이 가능하고 전담부서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실, 연구부, 개발실, 개발부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구소로 활용할 수 없는 건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허가 건물 또는 가건물 등은 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 신고나 허가되지 않는 중축이나 복층, 베란다의 임의 용도 전용, 무허가 컨테이너 구조물, 조립식 건물, 가건물 등은 연구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단독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 등 주거 전용 건물은 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물적 요건 중 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기자재는 연구개발활동 개요서에 따라 기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측정 및 시험장비, 시제품 제작설비, 개발전용 프로그램 등으로 연구소 안에 설치하고 전용이어야 합니다. 또 주의하실 것은 사무비품이나 기본 측정기구로서 범용으로 사용되는 용품은 연구기자재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 또는 정보처리 분야의 연구소에서는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PC라든가 개발 툴은 연구기자재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구기자재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기자재는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연구전용 설비로서 연구소 안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타부서와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구소 시설로 인정받을 수 없고 연구시설은 생산시설과 분리되어 관리되어야 하고 제조, 생산과 병행되어 사용되는 기자재는 연구기자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구기자재 관련해서 유의하실 사항이 있는데요. 연구기자재 및 보유 수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신고한 연구개발활동 계획서에 연구개발활동 수행이 가능한 연구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용 PC, 사무책상, 팩스, 복사기, 모니터 등 사무주기와 서버, 허브 등과 같은 통신수단은 연구기자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의 경우 일반적인 개인용 PC가 아닌 고성능이나 특수형 PC 및 개발 프로그램은 연구기자재로 인정됩니다. 범용으로 사용되는 보급용 측정 장비는 연구기자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이러한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에 대한 인정 기준입니다.
회의실의 연구 공간 인정은 연구소 직원만 활용하는 기업 연구소 전용 회의실은 연구 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소와 같은 층이거나 밀접한 장소에 위치해 있고 연구소 직원 수 대비 적정한 면적이며 기업 내 일반적인 회의실로 연구소 직원과 회사 직원이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연구소 직원 수 대비 과대한 회의실은 연구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대시설의 인정은 기숙사, 주차장, 운동시설 등이 연구소 전용인 경우에는 부대시설로 인정되고 연구소가 독립건물이나 별도의 소재지에 단독으로 있어 연구소 전용임을 명확하게 판단될 수 있어야 하고 연구소 직원 이외의 다른 직원과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실 거는 왜 기업부설 연구소를 인정함에 있어 부대시설을 연구 공간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느냐에 대한 이슈인데요. 이거는 결국은 세제 지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공간들이 인정되면 이것은 연구 공간으로 인정을 받고요. 이와 관련한 취등록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는 기준들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적 요건 관련 주요 질의응답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연구 공간이 협소하여 연구용 기자재가 연구소 내부 공간에 위치하나도 인정이 가능하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구용 기자재는 연구소로 등록된 독립 공간 안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연구소가 협소할 경우 별도의 기자재를 설치할 수 있는 독립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함께 연구 공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실험실은 다른 부서와 구별되어 있는 독립 공간을 갖고 있으나 연구원 자리는 일반 사업부 공간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 실험실만 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험실뿐만 아니라 연구원 사무 공간도 독립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야만 연구 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물적 요건을 충족하여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무 공간을 타 부서와 같이 사용한다면 인정이 불가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연구소 사무실과 실험실로 연구소를 분할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연구소로 등록할 공간이 동일한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각 면적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고 소재지가 다른 경우 연구원이 각각 상시 근무하고 하는 것을 전제로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질문은 물적 기준에 따라 연구소 독립 공간을 확보할 때 건축물 관리 대장상의 용도는 어떠한 경우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건축물 관리 대장상에 교육연구시설, 사무실, 공장 등 사무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으며 주거용은 기업 연구소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연구소 설립 이후 연구사업 활성화로 연구소 인력이 상당수 충원이 되어 연구공간 면적에 비해 연구소 인력이 무리하게 많은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냐라는 질문인데요. 연구개발 활동에 무리가 없을 정도의 독립 공간을 확보한 후 면적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공간을 확장하거나 또 기존의 장소와 다른 소재지에 독립된 공간, 최대 2개소까지만 인정하는데 독립된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질문은 전대차 계약을 한 공간에도 연구소나 전담부서의 설립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인데요. 명확하게 전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연구소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번 질문은 연구소 공간이 벽체로 분리되어 있으나 출입문이 없는 경우 연구소 독립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출입문이 있어야 독립공간으로 물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기업 기업연구소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 등인 경우에는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타 부서와의 구분을 위한 파티션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건축물 대장상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연구소 설립이 가능하냐? 라는 질문인데요. 가압류, 근저당 등이 설정이 되어 있어도 건물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연구소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번 질문은 건물 내 복층 공간에 연구소 설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연구소용으로 사용할 공간이 건축물 대장상 나타나지 않는, 즉 복층의 상층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이 불가하지만 복층 중 하층, 건축물 대장상 합법적인 공간에 설립하는 경우에는 연구소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번 질문은 연구개발용 장비를 생산품질관리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중소기업의 경우 흔히들 연구개발용 장비를 생산품질관리부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연구기자재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연구기자재의 경우에는 순수하게 연구용으로 사용할 때에만 연구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연구시설 명세서상에 PC, 소프트웨어 등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범용 PC나 소프트웨어 등은 연구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부자가 정보처리라든가 디자인, 제품 설계 등에서 사용되는 특수목적용 PC라든가 소프트웨어, 특수목적용 소프트웨어 등은 연구소 전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연구기자재로 인정이 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연구소의 연구 성과를 홍보하기 위하여 개발품을 전시하는 공간을 연구소 내에 설치하는 경우 이러한 전시 공간도 연구소 면적에 포함이 되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연구소의 연구 성과를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마련한 전시 공간은 연구소 부대시설로서 연구소 면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시관이 회사의 일반 상품이나 제품을 전시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면 연구소 부대시설로 인정될 수 없고 연구소 면적에도 포함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정요건 중 물적 요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규 설립 신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